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으로 넘어갑니다. 김수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계엄이 모의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서 공개를 예고했군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 모의 정황이 있었고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오후 현안 질의 때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합참지통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대통령이 왜 국회 하나 접수 못하나 2차 계엄을 해서라도 접수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부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7공수여단, 13공수여단이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새벽 3시 반에 복귀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신임 국방장관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었죠. 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후임으로 현재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는 예비역 사성장군 출신 최병혁 후보자를 지명을 했지만 최 후보자는 계속해서 이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기호 의원을 재지명하려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예, 한 의원은 삼성장군 출신이자 사선 현역 의원입니다. 보도를 접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기호 의원은 올 10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을 공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는 문자를 보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 자, 2차 계엄이 모의된 정황, 관련 문서 이제 공개를 예고한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잠시만요. 질문 못 들었어요. 예, 2차 계엄 모의 제가 먼저 정황. 할게요. 예, 박 실장님. 집중하고 있으셔야지. 지금 나라가 위중해서 나라가 위중해서 나라 걱정하고 나라 계셨군요. 걱정해서. 예. 예, 먼저 말씀 주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예. 이런 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즉흥적이다. 네, 대통령 스타일상 자 1차 계엄이 실패하면 2차 계엄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 쫙 잡아놓고 한다기보다도 뭐 물론 밑에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 했던 여인영 방첩사령관 중에서는 뭐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심 지원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2차 그냥 다시 계엄할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해봐라. 예. 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그럼 내가 또 2차 계엄하면 어떻게 돼? 예.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해제했다 바로 다시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전 있는 얘기다. 대신 이제 즉흥적으로 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건 대통령 스타일상 이제 부승찬 의원의 말이지만 왜 국회 하나 접수 못해? 2차 계엄 해서 접수해. 뭐 이런 말 그렇죠. 자체가 예. 현실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재용 의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아니 판단하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예,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고 글쎄요. 진짜 2차 계엄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좀 궤를 같이 해요. 이게 아마 그 순간적으로 욱해서 나온 얘기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거를 들은 이제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나저나 예.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밑에 있는 이제 저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고 혹여라도 모르니까 이 그 공수여단 두 군데를 좀 대기시켜 놓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빨리 이것이 하여튼 그 수사 절차가 되든지 뭐가 됐든지 탄핵 절차가 되든지 헌재에서든지 이 내용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런 게 이제 위험한 거죠. 이번에 제일 큰 피해는 음. 우리가 모든 걸 믿을 수 없다잖아요. 예. 예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알던 또는 어느 직에 있든 뭐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이 정도의 활동의 범위 내에 있을 거야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 모두 사회 시스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사가 어떤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면 모든 횡단보도에 강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서로 믿음이 있어서 그러진 않을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운전 버스 회사 같은 데도 다 어쨌든 같이 보고 하니까 저분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것들을 믿음에 의해서 사회가 기본적으로 굴러가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엄청난 코스트를 치러야 됩니다. 사실은.
비용을.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탈 때도 모든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한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훨씬 더 안전을 이게 되지만 다른 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데 예. 이번에 대통령이 전혀 상식과는 동떨어진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방어책을 세워둬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된 상황인데 김수민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2차 네. 계엄도 가능할 것이냐? 이제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2차 계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이 자신의 거취도 당이 일임하겠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 말을 또 안 지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말 2차 계엄 없다는 말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이거 2차 계엄 이전에 예. 합참 지통실에 방문한 것 자체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이때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냥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뭐 어떤 다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소지가 있는데 예. 굳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휘 통제실 중에서도 아주 극도의 보안 시설인 그렇죠. 이 결심 결심 지원실. 지원실 이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박상태 기자님하고 좀 다르게 아. 거기 가가지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음. 미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였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하. 더 우려스럽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며칠 사이에 또 어떤 마음을 품을지 그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제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소집을 했어요. 그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당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자 사퇴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당내 갈등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결론을 내지 못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이달 내로 추가 논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 뒤로도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리위가 더 일단은 논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윤리위는 어제 심야 회의에서 오는 16일 예정된 정기 회의에서 윤 대통령 출당 제명 사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정기 회의가 월 1회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달에 논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당분간 논의를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의 내용에서 회의 도중에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이 없다는 점이 주로 고려가 됐다고 하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퇴임 이후에 출당 조치가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유권 해석의 권한이 제3의 기관에 있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위원 만장일치로 신중히 접근한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이 논의가 또 급물살을 타지 못하는 게 당내 권력 구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탄핵이 내일 의결되고 통과가 되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더 탄력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출당될 때 제가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예. 하는 애 마는 애 이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 징계 규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윤리위가 탄핵 절차를 밟고 내일 표결인데 굳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예. 느껴져요. 전화를 해보니까 또 안 받기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직접 또 전화해 보셨군요. 취재를 위해서. 해보려고 해도 하도 궁금하니까 그리고 아. 여기 나오니까 혹여라도 훌륭한 출연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전화를 안 받아서 실패했습니다. 그 노력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출당 문제가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만약 이 출당 조치를 했다면 예. 그때는 충분히 논의 가능해졌을 텐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고 어제 하여튼 대통령의 담화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많은 분들한테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국민 내부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이 7 플러스 알파가 그러니까 찬성 의사를 밝힌 7명 더하기.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이 어제 담화 이후로 약간 넋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서 어제 담화 이후로 그 누구도 일단은 내일 표결을 지켜보자. 이걸로 가는 것 같고 사실 내일 탄핵 우리가 여기서 논하진 않았지만 네.
우리 당은 내일 탄핵이 만약 된다면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가결이 된다면 뭐 지도부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논란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하고 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출당이 지금 눈앞에 있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 아. 같아요. 예. 박 실장님은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주 강한 프레임 하나가 만들어졌고 지난번 경기지사 경선 때 당심에서 거의 뭐 7대3 정도로 졌거든요. 유승민 예, 전 예. 의원이. 그래서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주자급임에도 불구하고 늘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안 돼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1호 당원이지만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물론 지지자들은 일부 아니라고 하든 어쨌든 저질렀는데 왜 긴급 윤리위가 소집돼서 이걸 신중히 봐야 됩니까? 이거는 당 전체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는 거를 서로 이제 뭐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중 이번 건은 어떻게 될지만 나중에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 오히려 겁을 내고 있다. 저는 친윤 의원들도 지금 그런 게 많고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무릇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 뭐 다스린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어쨌든 예. 이끌고 가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그냥 지지자들의 이런 것만 따라갈 게 아니라 예. 옳고 그름 뭐 정의 이런 걸 보고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이게 아닙니다. 예. 그럼 나중에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뭐가 안 되더라도 그 정도의 배폰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의원님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자, 그 만약에 이렇게 자꾸 있다고 프레임을 씌워둬야 또 아, 괜히 뭐가 좀- 옳은지 생각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또 걸립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 가결이 되면 최대 쟁점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문제가 될 텐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무엇이 가장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냐 이 부분에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 수습을 위해서 아마도 당대표직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그러나 또 당내에서 보면 이게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고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정권의 2인자 역할을 사실상 해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의원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대표가 사퇴할 의지는 없어 보여요. 한동훈 네. 대표가 예, 감론을 박은 굉장히 뭐 크게 있을 수 일어나고 있겠으나 있는데 음. 그래서 지금 또 온갖 술수들이 지금 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탄핵이 되면 어떤 특정 최고위원을 설득해서 또 사퇴시키고 그 사퇴되면은 이제 당이 지도부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사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시나리오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김무성 대표 시절에 김무성 대표를 지지했던 그래서 최고위원까지 당선됐던 몇몇 분이 입장을 바꾸면서 그 굉장히 당내가 시끄러워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큰 또 다른 상처를 남길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화풀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당원들이 이미 벌써 그거를 뭐 줄기차게 하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또 직접 또 거리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만에 하나 사실 이게 계엄 전에도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 나가라 뭐 윤석열 대통령 왜 싸우냐 뭐 이랬는데 불과 당원 게시판 논란이 2주 전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거의 귀여운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는데 예. 지금 이 어제 그 담화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싫어서 저런 담화한 거 아니냐. 지금 당내가 모든 것이 지금 중구난방 제대로 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최고위원들의 거취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 김민전 최고는 사퇴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장덕익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 쪽에다가 다시 잔류로 이제 무게가 중심이 옮긴 것 같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 사퇴 네. 이제 내일 만약에 가결로 결론이 나면 이 지도부의 안정성이 과연 리더십이 유지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를테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사퇴시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90명만 단합하면 탄핵 정국 헤쳐나갈 수 있다. 이 얘기는 108명 의원에서 탄핵 반대 90, 찬성 18
이 정도로 한번 해보자. 아하. 그럼 탄핵은 가결되겠지만 예. 한동훈은 축출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옳든 그르든 간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내일 찬반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를 가늠하는 음흠. 결국에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뭐 자발적으로 먼저 내려갈지 아니면 싸우다가 내려갈지 뭐 아니면 버틸지 이런 것들이 또 기로가 남아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예, 뭐 추가적으로 제가 볼 하시죠. 때는 한동훈 대표는 내려가는 게 맞죠. 내려가는 게 맞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친윤 그룹들이 이 상황에서도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정농단, 뭐 개인의 비리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내란이에요. 민주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운이 좋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CBS 방송국 앞에도 군인이 막아설 수 있었고 예. 박정희 앵커의 원고 하나를 다 보면서 이건 얘기하지 마. 총 들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당시 12월 3일 밤 4일 새벽에 있었던 얘기들 보면 충분히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대선 후보를 내세우고 뽑아달라고 요구했고 또 나중에는 이른바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홍위병 행세를 했고 대통령의 우격다진 국정운영을 두둔했던 친윤들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버티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통령의 2인자이기도 했고 검사 시절부터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올 초부터 계속 이렇게 가는 동안 제대로 메시지는 냈지만 제대로 못 막았거든요. 당연히 당대표로서 사퇴하는 게 맞고 만약 나머지 친윤들이 당을 지금 같은 태도로 내란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간다. 그럼 그 당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당내 당략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고 권력 다툼을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동료 의원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국회를 유린했는데 그걸 어떻게 두둔하고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처럼 통치행위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분들의 당이 이 나라에 2024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어떻게 수습 절대 못합니다. 제가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당원 게시판도 수습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요? 못합니다. 책임지고 내려오는 게 맞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원들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일단 버텨보자 이렇게 하면 역시 그분들이 뭐 해체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나중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는 원칙대로 이런 큰일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런 뭐 한동훈 대표를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를 약속은 많이 했는데 특히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예. 지켜지지가 않았잖아요. 예. 왜 막지 못했냐, 왜 설득 못했냐 이 얘기가 있는데 계엄 이후에는 저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계엄 이후에 첫 번째 12월 3일 아니 밤 계엄을 한 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런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저런 대통령 어떻게 막나 막을 수 막을 아예 수 없는 없었겠구나 사람이었다. 그냥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들어요. 근데 대표적인 시간이 그거예요. 12월 3일 날 그때 본회의장 안에서 제 처음 메시지를 냈잖아요. 10시 40 몇 분인가요? 처음 메시지를 낸 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다. 맞겠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메시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상당한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 저는 여기서부터 한동훈 대표가 이미 그 전에도 물론 뭐 이렇게 흔한 얘기로 뭐 감동이라고 하지만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왔다 갔다 했지만 그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은 막도록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다라는 게 보였고 어쨌든 대통령을 막느냐 못느냐를 떠나서 집권여당 대표잖아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굳이 한동훈 대표의 그 스텝이 꼬인 것을 그때 처음에 잘했고 뭐 두 번째 탄핵을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양쪽 의견을 들었어야 될 부분 정치적 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스텝이 꼬였다면은 예. 지난번에 이제 총리하고 같이 당사에서 만났던 함께했던 그 모습, 그 과정, 거기서 나왔던 내용 이것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신뢰라든지 믿음을 조금 깬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스텝이 꼬인 16개 장면 중에 하나 정도가 될까 16개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무슨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거나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가짜 뉴스 한동훈- 16개는 안 되겠지. 세면 될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를 사실 위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음. 수습 못하고 이때는 원칙대로 책임지고 나오고 당은 어차피 최악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와서 차라리 수습을 하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 탄핵 정국에서 그랬듯이 매주 금요일 이제 갤럽이 발표하는 결과가 관심을 끄는데, 자,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예. 응답률 15.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로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 평가는 85%였고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수치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찬성 75%, 반대 21%가 나왔고요. 대구 경북에서 찬성 62, 반대 33, 부산 울산 경남에서 찬성 66, 반대 30이 나왔습니다. 70대 이상에서 탄핵 찬성 49%, 반대 43%였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찬성 27%, 반대 66%가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1%였고요.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자는 23%였습니다. 예. 사실 이 조사가 어제 오전 대통령 담화가 반영된 건 아닌,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닌 것 같고, 또 내일 결과도 반영은 확실히 안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결국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재영 의원님. 뭐 이것만 봐도 망한 거죠. 이 자체로. 그럼요. 음.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우리 당을 위해서 지금 걱정하는 건데 이게 두 자릿수라서 10일이어서 한 자릿수가 10일이어서 아니라 한 자릿수가 아닌 10일이라서 아 이거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약간 우려는 되긴 합니다. 박 실장님.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11일 원래는 한 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5%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짓은 훨씬 더 수십 배, 수천 배 더 심각한 일이거든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분들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계속. 그래서 그런 반감으로 인한 지지가 뭐 이 정도는 이제 한 7, 8%좀 최후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믿고 가도 된다라고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면 안 되죠. 일부 극우의 투표들이 되지만 일부 지금의 국민의 분위기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는 분명 민주당이 정권자든 뭐하든 민주당이 또 크게 실수할 거다. 우리는 그 반사이익을 누리면 된다. 그러면 재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재밌는 거는 봤어요. 마무리. 예. 네, 10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되게 높이 나왔더라고요. 신뢰한다가 이 같은 조사에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높이.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